예, 조국 전 대표도요.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광복절 특사 수순입니다. 재판만 5년을 받고 수감 생활 한 대략 8개월 했나요? 일단 다음 화면으로 볼게요. 이게 또 묘하게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공통점이 있어서 과거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꽤 재판이 길어졌고 재판 5년에 수감 생활 8개월 특별 사면? 그러면 윤미향 전 의원도 4년 동안에 지리한 재판 과정을 거쳤다가 이제 또 특별 사면이 되는 건데요.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일 것 같습니다. 물론 조국 전 대표의 특사,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남긴 했지만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독립운동했냐는 반응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나 봄은 올 것입니다.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울지 마시고 환하게 배웅해 주십시오. 사모펀드 범죄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결국 지난 대선에서 조국 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에 대한 보훈을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신현영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보면 무슨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입시 비리범 아니냐. 실제로 또 사과 표명 하나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여당에게 공정이라는 가치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여당 혹은 야당의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당내에서도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너무 이른 거 아니냐, 크리스마스쯤이 나은 거 아니냐, 정말 집권 초기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말씀 죄송한데 신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드십니까? 아니면 저는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되는 방식으로의 초반의 판단은 조금 그래도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교계, 그런 제3지대에서의 그런 사면 요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더 예. 고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과정에서의 사면심사위원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사면 요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은밀히 됐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예. 사사건건 다 공개가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면 최종 결정자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찬반이 상당히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까지 지금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조국 혁신당에서의 그동안의 대선에서의 그런 공헌 그리고 여러 강력한 요구들 그리고 앞으로의 지방선거에서의 조국 혁신당의 역할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다 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조국 지금 전 의원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당시로 되돌아가 보면 그 사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너무 사회적으로 공격을 받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마녀 사냥처럼 수세에 몰렸다.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예. 결국에는 우리 정치가 사법화되고 예. 사법이 정치화되면서 이런 희생자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여야 갈등 구조가 격렬하게 악화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해소하는 게 바로 대통령 사면으로서의 순기능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의해서 또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꽤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했냐 민주화운동했냐라는 게 야당이 비판하고요. 사면이 된다면 대략 한 8개월 만인데 조국 전 대표가 형기에 반도 안 채웠다. 그렇다고 이렇게 빨리 사면된 경우가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그 사례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등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한다고 합니다. 유죄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유무죄 판단, 집행 여부도 그냥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왕정 아닙니다. 삼권 분립 제도가 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도 윤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특별 사면, 유죄확정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하냐. 김태우 전 구청장 3개월 만에 사면하고 뭐 출마까지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 야당 대표 시절에 비판했었는데 이게 또 지금 적용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뭔가 뭐 아직 유죄확정 8개월 만에 이렇게 이른 사면이냐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신영 의원께 뭐 어쨌든 조국 전 대표가 입시 사범 아니었냐라는 취지. 근데 이제 여기에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사실 이 세 명이 어쨌든 조민 씨 관련된 혹은 아들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서 단죄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사면 대상이냐에 대한 논란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독립투사냐 민주화 투사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잠깐 그 윤미향 씨 관련해서 아까 페북에 나온 걸 보면서 좀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욕하는 저것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방금 전에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저것에 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면해주면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부와 행정부와 어떤 그 입법부의 어떤 상권 분립이라는 이 부분을 훼손하는 사법권, 사면권의 남발은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국과 그리고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분노하는 지점이 뭐냐면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입시,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군대 문제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의 출발선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출발을 해야 되는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을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악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뻔뻔하게도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교도소에 갈 때도 뭐 푸시업하고 몸하고 맑은 정신으로 되돌아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국민을 우롱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사면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분들의 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분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문제가 없어. 왜냐? 이분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뭔가 뉘우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고 이 자체가 사면의 취지는 국민 통합 아닙니까? 우리가 광복절 날 조국의 사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까요? 또 한 번 대한민국이 두 갈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도 포함이 됐고요. 어쨌든 뭐 전반적인 기류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한다면 작년 총선과 지난 대선 때의 조국 혁신당의 마음의 빛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냐라는 해석에 또 많습니다. 그런데 이현정님 이런 게 있어요. 벌써 아직 사면 확정 안 됐잖아요. 근데 일부 조국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뭐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 혹은 뭐 지역구 출마해야 된다 공석이 된 뭐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보니까요. 2021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일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조국 사태는 민주당이 국민에게 외면받고 비판받는 근원 중에 하나다. 민주당이 공정성에 대한 국민 기대를 훼손하고 국민을 아프게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면을 왜 이렇게 빨리 했을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조국 전 대표를 빨리 사면할 생각은 처음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지금 한 2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본인의 실용적인 정치, 그다음에 민생을 우선한 정치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이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이제 전달되고 확산되는 그런 어떤 이 시기거든요. 그러면 가급적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것들은 피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통령의 어떤 이것들이 국민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이렇게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셨는데 스스로가 어떤 자아 비판을 하셨는데 자 이렇게 사면을 하면 조국 전 장관 가만히 있을까요? 조국 전 장관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뭘 하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출마하겠죠.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뭐 서울시장 출마설이 벌써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조국 전 장관이 그 출마를 그칠까요? 이게 차기 주자로 이제 서는 거거든요. 지금 예. 정청래 대표가 벌써 뭐 막 이제 당원 우선주의 하면서 이미 차기 대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이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부터 차기 주자들이 나와서 마구마구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예. 저희 이제 탑10에서는 계속 보도할 거잖아요. 그리고 신문의 기사도 계속 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에 과연 그런 것들이 과연 도움이 되겠어요? 권력 내부에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통령의 측근들에서는 이번에 하지 말자라고는 결의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 대선에 대한 뭐 봉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글쎄요.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이 결정하신다면 꽤 아마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오히려 주역이 조국과 정청래 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뭐 서울시장 출마 설도 벌써 나오는데 아직 사면이 확정도 안 됐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 장현주 변호사님. 여기 보니까 최근에 딱 들통났던 저 문자 메시지의 사람들도 사면 대상에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말고도 포함이 됐어요. 이게 마치 제가 보기에 따라서는 야당 당신들도 우리 이렇게 비판만 못할 걸 이렇게도 좀 보이거든요. 뭐 비판만 못할 건 뭐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만약에 뭐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이 결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쪽 진영에만 사면이 가는 경우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권에 있는 정치인, 뭐 야권에 있는 정치인 이런 식으로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 예. 국민 통합이나 또 국민 민심에 합당하도록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그런 사면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저 문자로 사면 요청한 부분 이게 계속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명단도 포함됐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긴 했지만 만약에 정치인의 사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여야 또 어느 정도 공평한 정도의 균형이 있는 사면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예측 가능해 보입니다. 광복절은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요. 그리고 뭐 이제 취임식 성격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행사도 예정이 돼 있는데 뭐 그 전에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손님에게 친절할 자신이 없으면 식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쓴소리하셨어요. 예. 도덕성이 아파트 가격에 좌우되는 건 아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누가 배신자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배신자가 누굴까요? 예. 보수는 사라지고 극우만 남았다라고 쓴소리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죄 짓고 사면받고 정치는 참 좋겠다. 예.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